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두 명이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참 효자였습니다. 아들을 처음 낳았을 때 저랑 남편은 조그만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희 나이 때 고생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냐마는 가정을 살려보겠다고 남편과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에 들어갈 무렵부터 가정 형편이 조금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없이 살며 아끼던 습관들이 버릇처럼 남아있어서 그런지 저랑 남편은 아들들의 학업에 필요한 건 이외에도 정말 돈을 거의 준 적조차 없었습니다. 또래들보다 훨씬 작은 용돈을 받고 살아가던 아들은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남편에게 차라리 우리 집이 가난했으면 좋겠다는 충격적인 말을 한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랑 남편은 너무 놀래서 갑자기 도대체 왜 그러냐니까 아들은 징징대며 말하기를 내 친구들 사이에서는 나를 보고 좋은 아파트에 사는 부자라고 말을 하는데 집은 둘째치고 실상 내 용돈은 맨날 걔네들보다 조금도 아니고 두 배, 세 배 적은데도 불구하고 집이 좋은데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자라고 말하며 친구들은 나보고 부자니까 돈 좀 더 쓰라고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자꾸 형성된다고. 부모가 부자면 뭐 하냐고, 좋은 집에 살면 뭐 하냐고. 자기가 부자도 아닌데 항상 나는 친구들보다 거지같이 살고 오히려 부모가 부자라서 차별을 받는데 차라리 그냥 평범하거나 가난했으면 이런 차별은 안 받았을 텐데 너무 서럽다고 울분을 토하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말했던 아들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그렇게 용돈 사건 이후로 아들과 타협했던 건 상금 형식으로 공부를 해서 성적을 어느 정도 올리고 달성하면 용돈을 더 올려주거나 필요했던 물건들을 사주던가 하기로 했죠. 저희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 게 처음이었던지라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참으로 많이 서툴고 모자랐지만 아들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돌이켜보면 그런 나날들이 있었으니까 부모님 덕 때문에 이렇게 돈의 소중함을 알고 사는 것 같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들은 머리가 나쁘지 않은지 공부도 잘해요. 외고를 진학한 후에 명문대에 입학을 했습니다. 명문대에 입학한 아들은 그때부터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살아가겠다며 독립선언을 했고, 그렇게 나가서 독립하여 아르바이트와 과외를 하며 살기 시작했고, 저희는 그런 아들이 기특하여 오피스텔 전세와 학비까지는 저희가 책임지고 지원을 해줬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이런저런 아르바이트를 하더니 그동안 버는 돈으로 외국에 나가서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고 싶다며 미국까지 유학을 갔던 아들. 그런 아들은 1분 1초가 아깝다며 유학 가기 전에 동네 빵집을 찾아가더니 무보수로 빵 만드는 제빵을 구경하고 싶다며 출국하기 3일 전까지 일을 하며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기를 좋아하는 제 보물 같은 아들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유학을 다녀와서 아들은 졸업을 하자마자 다른 친구들은 대기업 취업을 위해 노력을 했는데 아들은 인턴 해보더니 자신의 일은 이런 게 아니라 사업이라며 갑자기 사업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투자자를 찾아다니고 그걸 기반으로 아이디어 사업을 하더니 돈을 벌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몇 년을 운영하다가 큰 회사의 벤처 사업을 팔고 또 사업을 새로 구사해서 만들고를 반복하던 아들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 평범하게 살기를 바랬던 바램과는 달리 무엇인가 도전을 하고 성취하는 걸 너무나도 좋아했던 그런 아들은 결혼도 역시나 달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고아원 출신의 딸아이를 며느리로 삼고 싶다고 집에 데려온 거였죠. 그 전까지는 20살 이후로 아들은 뭐든지 알아서 척척 하던 터라 저희는 그저 아들이 뭘 하든 믿어준다 했기에 부모된 마음에서 고아의 며느리는 진짜 차마 쉽게 허락이라는 말이 떨어지지가 않더군요. 며느리는 아들 회사의 경리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대학도 안 나온 고졸 출신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더 난리가 나서 대체 네가 뭐가 부족해서 이러냐고 좋게 타일러도 받지만 아들은 오히려 처갓댁이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돈이야 자기가 벌면 되고 며느리가 진짜 똑똑한 여자라며 돈도 없고 기회가 없어서 대학을 못 갔을 뿐이지 자기보다 똑똑하면 똑똑하지. 정말 모자란 여자가 절대 아니라며 저희에게 엄청 강력하게 어필하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 아들이 명문대를 나와 한순간에 망할지도 모르는 사업을 하는데 아들의 성격은 자신의 뭔가에 꽂히면 절대적으로 그걸 꼭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아들의 눈빛을 보고는 사실상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걸 막아섰다가는 아들이 정말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을 뿐더러 여태까지 아들이 선택을 해왔던 게 잘못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허락을 했었죠. 그렇게 저희는 마지못해 아들의 결혼식을 허락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그렇게 결혼해서 살았습니다만 그 결혼 생활이 채 1년 반도 되지 못해서 아들은 급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잘난 우리 아들은 그렇게 혼수 상태로 병상에 누워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고 아들의 회사는 정리를 전부 다 하고 며느리가 매일같이 아들의 병실에 붙어서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남편 회사가 요즘 정말 중요한 시기였는데 아들이 저렇게 되어서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계약들이 연달아 취소되고 파괴가 되면서 위약금으로 돈을 다 내고 나니까 사실상 현재 집에 돈이 남는 게 없다고 하더군요. 병실에 들릴 때면 아들을 간병하는 며느리의 뒷모습과 저희 아들이 누워있는 모습에 차마 발길이 가지 않더군요. 그저 며느리도 자신이 돌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항상 아들 옆에서 떨어지지 않던 며느리.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던 제 남편은 병원에 나와서 저에게 따로 말하기를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첫째 아들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옆에서 그저 지켜주는 것뿐이라고 앞으로 둘째 아들에게 관심을 쏟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었죠. 그 이후로 첫째 아들의 병원 병실에 제가 갈 때마다 며느리는 불편해하며 앉아있지도 못하길래 최대한 가는 횟수를 조절하며 안 그래도 힘들어하는 며느리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라도 넉넉하게 하라고 집에서 제 남편이 병원비와 생활비들을 넉넉하게 보내줬어요.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도 그 시간 동안 결혼을 하게 되었고 손자까지 낳게 되자 집안의 시선은 아무래도 첫째 아들에게 보다 둘째 아들에게 쏠렸었죠.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잘난 우리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저희 집 사람들한테는 없지 않아 참 곤욕이었습니다. 둘째는 미국에서 병원 생활을 하며 그곳에 있는 재미교포의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저희는 손자를 볼 겸 해서 미국에 2달쯤 가 있었죠. 문제는 그때 터졌습니다. 갑자기 첫째 아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는 병원비가 너무 밀렸으니까 병원에 당장 오셔서 수납을 해달라는 연락이 온 거죠. 보호자로 며느리가 있을 텐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알고 봤더니 며느리가 병원에 안 온 지 글쎄 2달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간병인이 간간히 오다가 이제는 간병인까지 안 와서 저희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죠. 부랴부랴 한국으로 돌아온 저희는 병원으로 바로 갔고 며느리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의 병원비까지 들고 사라진 며느리를 찾기 위해 저희는 백방으로 수소문을 시작하였고 결국 며느리를 찾아서 만나게 됩니다. 며느리는 착잡한 얼굴로 저희를 만나더니 자신은 정말 남편에게 할 도리를 다했다며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찾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갑작스러운 며느리의 청천벽력 같은 말에 저희 부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한 채로 빤히 쳐다보고 있자 며느리의 이어지는 말에 또 한 번 충격을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글쎄 임신을 했답니다. 벌써 5개월 되었다고 해요. 지난 3개월 동안 제가 봤을 땐 배가 불러오지도 않았는데 그럼 도대체 뱃속의 아이는 누구의 아이냐고 하니까 죄송하다며 사실은 자기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남편이 아닌 그 사람이랑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네 남편 아직 버젓이 살아있고 너의 남편이 생명 이어갈 돈으로 바람 피운 거냐고 말하니 며느리는 표독스런 얼굴로 저희를 지그시 쳐다보며 그 5년 동안 헌신한 거면 이 정도는 챙겨가야 되지 않겠냐고
어차피 어머니 아버님도 아들 내팽개치고 2달을 해외 나가서 놀다 왔으면 이제는 당신들이 자식을 돌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에 저희 부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처음 아들의 사고가 터졌을 때 저희 부부가 아니란 마음으로 우리보다 며느리를 생각해서 사건과 돈 부분을 제대로 안 알아봤었는데 이번 며느리의 임신으로 며느리의 행적을 알아보게 된 저희는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행적을 조사하던 중에 이상한 점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 아들이 교통사고부터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여행을 가자고 해서 갔고 그곳에서 며느리만 멀쩡한 상태로 돌아왔고 아들만 교통사고가 나서 식물인간이 되었다는 것까지는 이해했지만 그러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모든 재산을 며느리가 관리하는 것부터 그리고 며느리가 말한 것과 달리 아들의 회사 위약금 같은 건 존재하지도 않았고 아들 명의의 거액의 돈이 며느리의 통장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고생하는 며느리를 위해서 병원비와 생활비로 넉넉히 준 부분도 며느리가 돈을 싹 다 챙겼더군요. 그러나 심증과 의심만 있을 뿐 정확한 증거가 없고 이미 5년이나 지난 사건을 다시 찾아내서 증명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들의 후견인을 저희 부부로 바꾸고 며느리가 들고 간 재산 중에 일부라도 되찾아오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그 이후로는 법정 공방 끝에 며느리의 외도와 임신 그리고 기타 행위들로 인해 며느리가 저희 아들을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다까지는 밝혀내지 못했지만 후견인을 저희 부부로 바꾸게 되었고 이혼 청구 소송을 넣었습니다. 며느리는 식물인간 남편이 자신이 외도하고 다른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해도 이혼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혼해서 재산 분할을 하느냐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다행히 저희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며느리의 외도와 다른 남자 사이에 자식을 낳은 것은 부부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만든 것은 인정되었기에 법원은 이혼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아도 저는 아들의 사고와 관련되어 며느리의 책임이 무조건 존재할 것만 같았습니다. 어쩌면 아들이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지금 저런 상태로 있는 것도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달라는 게 아닌 건지 지금도 누워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네요.